프리지아가 갑자기 진품 가품 구별하는 컨텐츠를 들고 나와서 야 제가 입어봐서 아는데 하면서 광대로 이미지 탈피하는 거 아니면은 남은 건 동정론밖에 없습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보면은 프리지아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엔터업자들도 모였을 때마다 사실 일 이야기를 할 때도 많지만 잡담이나 이슈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엔터판에서 요즘 프리지아라고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가십거리이긴 합니다. 이번에 엔터분들하고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김없이 프리지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냥 뭐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결국에 요게 연예계였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건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이미지 메이킹으로 셀링 포인트를 귀족으로 잡아놨잖아요. 여자들의 환상 속에나 존재할 법한 그런 여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릇을 재벌 2세처럼 꾸며놓으니까 이게 결국에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 쪽에서 일을 하면 그냥 허다한 일입니다. 결국에 사람 그 자체의 모습보다는 대부분 다 만들어진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더 이슈가 됐던 거는 프리지아는 연예인이 아니라 유튜버로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과 일반인이 거의 연예인 문턱에서 월드스타의 문턱에 있다가 일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TV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뭐 저 인간이 뭘 하던 간에 사람들이 다 압니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거짓일 거다. 어느 정도 연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잘 알아요. 카메라 앞에서 자기 본 모습 보여주는 사람 뭐 홍철 형님이나 뭐 광희 형님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는 거잖아요. 나 프리마제에 살면서 예체능 중에 돈 있고 백 있는 애들 많이 간다는 무용과 출신이고 옷장 공개하면서 남들은 평생 한번 입어보기도 힘든 옷들 전시해두고 보여주고 아 이게 진짜 저 사람의 생활이고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에 100만 유튜버가 되고 영향력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게 기획된 연출이다 라는 거죠. 기획사가 이미 브랜딩을 그렇게 했고 보통의 상류층의 사람을 최상류층으로 거의 재벌 2세급으로 마케팅을 했던 겁니다. 만들어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일단은 엔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창작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유튜브 MCN이 아니라 연예인이 뒤에 있는 기획사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면 당연히 브랜딩은 꾸며지는 게 아닌가.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해하지만 우리같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또 그랬구나 하고 넘기는 게 아니겠나 하는 정도로 다들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터 쪽 사람들도 기겁을 했던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디올 사태에서 많이 기겁을 했었어요. 프리지아가 디올 향수를 협찬받아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거기에 디올 가방을 같이 들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런데 그 디올 가방이 가짜였던 거예요. 가품을 사용한 거죠. 이건 진짜 생각 없이 사진 올린 프리지아도 잘못이지만 이 협찬을 중간에서 받아서 이래저래 처리하는 기획사도 정말 말이 안 되게 일을 처리를 한 겁니다. 이건 디올 측에서 고소장 넣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도계자 박아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진 거죠. 애초에 의도 자체가 디올에서 나한테 향수를 협찬해줬다. 나는 귀족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디올도 늘 많이 사용한다. 디올의 향수를 쓸 때는 디올의 다른 상품도 써봐라. 나처럼. 사진 한 장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당하게 명품 협찬을 받고 같이 찍은 가방이 가품이다. 명백하게 광고주 기만이죠. 진짜 엔터테인먼트 분들이랑 껄껄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차라리 그냥 협찬받은 향수만 찍어서 올렸어야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귀족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설마 저 사람이 가품을 쓰겠어? 하고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설마 이재용이 아이폰을 쓰겠어?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진짜였던 거죠. 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라 엔터 쪽 사람들도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선을 넘었다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여론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온 이슈는 이거죠. 프리지아의 중국 활동. 기획사 측이 뭐 중국 돈을 받은 회사다 이런 루머까지 떠돌고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쪽 업계 사람들은 지금 프리지아가 중국으로 방향성을 틀 것이다 라는 거는 많이들 예측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오늘은 왜 엔터업자들이 프리지아는 결국에 한국 활동보다 중국 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뿅. 판타지에나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사람이 대중한테 자기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거, 이건 당연히 꽤나 오랜 기간에 빌드업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서로 계약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회사가 빌드업 해놓고 지금 월클 만들기 직전이었잖아요. 넷플릭스 세계 5위 프로그램에 거의 메인 히로인처럼 나와버렸는데 월클 연반인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협찬이고 몸값이고 그 전까지 있는 대로 다 불려놨을 거고 엮여있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순식간에 이미지가 가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거기다가 광고주 기만적인 사태까지 같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장 타격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모든 엔터업계 사람들은 다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가짜 쓰는 게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여론을 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명품 브랜드 측에서 가품 때문에 어려움을 표하면서 가품 생산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가품으로 먹고 사는 공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인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서 뭐 배가 불렀다, 서양 제품이다 이러면서 불매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명품들이 거의 매출의 30% 정도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냥 가품 생산 자체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품과 가품의 차이를 확인서 종이 한 장 딸랑 주는데 가격은 10배가 비싸다 라면서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월드클래스 디자이너를 사용하고 장인이 만들어내고 브랜드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썼던 돈 이런 것들이 비싼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고 가품은 그 모든 노력을 홀랑 빼먹고 비슷한 디자인을 훔쳐서 그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는 거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확인서 종이 한 장 주냐 안 주냐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타격받을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금지하고 있다지만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상태고 프리지아는 예전부터 중국판 유튜브에다가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 이런 발언들도 이미 다 해놓은 상태고 친중적인 마케팅을 그쪽에서 미리 해뒀단 말이죠. 국내에서 여론을 돌릴 방법 자체를 찾지 못하는 한은 이미 달리는 열차 위에 섰으니까 방법이 없다. 중국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엔터 쪽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90만 유튜버가 한순간에 이미지 탈피를 성공을 시킨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프리지아가 갑자기 진품 가품 구별하는 컨텐츠를 들고 나와서 야, 제가 입어봐서 아는데 하면서 광대로 이미지 탈피하는 거 아니면은 남은 건 동정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귀족 마케팅으로 돈을 벌어놓고 동정론으로 살아나가기는 정말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미 중국에 빌드업을 해뒀으니까 중국으로 가는 것 이게 제일 현실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프리지아는 중국 활동으로 방향성을 틀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쪽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길을 회사에서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미 찍어둔 방송들도 통편집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빨리 가장 가성비 좋은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길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